안녕하세요. 예. 자, 다들 시험 잘 보셨어요? 예. 시험지만 잘 봤어요? 예. 오늘 문제 출제 유형은 시험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박스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죠. 요즘 출제가 트렌드가 또 박스형이라 한번 그에 맞춰서 내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자, 먼저 41번 문제입니다. 41번에 용어입니다. 용어. 자,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모두 옳은 것은 나왔죠? 자, 1번. 기업군의 용도 지구라 하면 토지 용 및 건축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 결정한 지역을 만든다. 여기서 포인트는 중복이죠.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 그래서 용도 지구는 그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게 용도 지구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 나오면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도시군 계획사업. 자,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을 말한다. 우리 공법에 다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가 틀렸어요? 시설사업, 개발사업은 맞죠. 그런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은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이 세 개의 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배우는 사업 세 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래서 이 부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기반시설 7개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죠.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환경기초시설 우리 5개를 외워놓으라고 그랬잖아요. 환경기초시설, 배, 폐, 하수, 빗물. 그래서 폐가 뭐예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가 폐차장. 그리고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거 환경기초시설 5개 꼭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니을번은 성장관리계획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대해서. 자, 여기서 포인트 뭐 있어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대해서 나온 답은 여기는 만문장이고, 일부에 대해서 나온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부 나왔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그죠?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에 대해서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수립하는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이 단어가 나와 있죠. 난개발 방지하기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아니라 5번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용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어요. 1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장이 수립한다. 자, 물론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 맞아요. 어디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다 맞습니다. 근데 기본계획은 only 누구만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기본계획은 6명만 관할구역장이 수립하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권자에는 누가 나오면 안 돼? 국장과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기본계획을 국장이 수립한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거짓말. 그래서 기본계획은 6명이 수립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가 수립하지 국장과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지역 여건상 원래는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사항이 당연히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잖아요. 근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지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전부 포함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일부만 포함할 수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포함하고 전부는 포함하여 수립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인접지를 포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접 관할 시장 군수와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협의. 전부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문장이 나와도 맞고 이런 문장이 나와도 맞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다음 3번은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우리 기본계획 수립권자 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자, 특도는 수립하면 승인 받아요, 안 받나요? 이들이 수립을 했다. 그러면 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국장한테 승인 제도는 없어졌다고 그랬죠? 승인 제도는 없고 수립권자가 누구일 때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승인 받으라고요? 이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국장은 수립하고 스스로 확정하잖아요. 근데 대신 확정하는 과정에 뭐 합니까? 확정할 때 협의 심의 거쳐서 확정하는데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하지만 또 승인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국장과 협의도 해요. 그래서 승인은 없고 협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익권자 승인 없어요. 시장 군수만 승인 받는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대한 분별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대. 그럴 때는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돼야 된다. 기본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이죠. 그러면 시장 군수가 당해 지역에서 다른 법에 의한 주택이면 주택, 교통이면 교통, 환경 이런 분별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대. 분별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합계획의 내용에, 즉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4번이 맞아요. 시장 군수가 분별계획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된. 여기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부합돼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할 것은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니까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돼야 된다. 그래야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틀린 지문이니까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된다. 이거 어디가 틀렸습니까? 기본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 방해를 제시한 장기계획이잖아요. 장기계획이죠.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해야 돼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광역기본은 장기계획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딱 체크를 해 놓으시 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에요. 맞추셨어요? 못 맞추셨어요? 1번 아까 맞추셨죠? 1번 맞추고 2번 틀렸고. 자, 그럼 3번을 볼까요? 3번. 3번, 43번.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냐? 그렇죠? 관리계획 내용. 자, 우리 관리계획 내용 그러면 수없이 했죠. 뭐라고 배웠어요? 관리계획 내용 지, 구, 기, 사, 지. 지구기사지. 여러분은 지구를 지키는 기사죠? 그랬잖아요. 근데 지가 뭐예요? 지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하는 거. 구가 뭐예요? 용도 구역. 그래서 개도시 수립하자. 그죠? 용도 구역. 그리고 기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사가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지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지구기사지, 지구기사지. 그러면 지구기사지는 알아. 근데 문제 나오면 틀려. 자,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먼저 기억번.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입안하고 결정합니까? 농업진흥지역은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아니에요? 용도지역 아니잖아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용도지역이지만, 농림지역은 용도지역이지만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의해서 시도의사가 지정하고 농장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놈은 용도지역 아닙니다. 용도지역 아니죠. 자, 니은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자, 관리계획으로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개발법. 지구기사지는 아는데 여기는 안 돼. 자,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뭐예요?
도시 개발 사업이잖아요.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그래서 단지 시가지 조성한 사업이 도시 개발 사업이니까 유통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유통단지 관리 도시 개발 사업은 관리 계획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중심 상업 지역의 고도 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자, 이 고도 지구 용도 지구입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용도 지구 맞아요? 아니에요? 용도 지구 9개 용도 지구 중에 하나잖아요. 고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용도 지구니까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1번 광장 설치에 관한 계획. 자, 관리 계획의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광장이 뭐예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내용 맞죠? 기반 시설. 그다음에 민번 계획관리적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자, 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는 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용도구역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내용이 아닌 것, 구역 중에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용도구역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면 옳은 것은 해당하는 건 몇 개냐? 그러면 몇 개예요? 3개인가요? 3개. 니은번, 디귿번, 니을번. 그래서 답은 3개입니다. 분명히 3개는 맞추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 니은, 디귿하고 3개. 또 그렇게 맞추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튼간 맞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좀 찝찝하죠. 네. 자, 그래서 지구기사지, 주기사지 이런 내용들 체크를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입니다. 자,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강조 많이 했어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 도관 농자, 용도 미지정 토지에는 어떻게 행위 규제를 받으라고요?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어떻게 받아요? 도관 농자, 용도 미지정이면 가장 규제가 강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건축 제한을 받으라고 그랬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같이 연결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받는다. 맞는 문장이죠? 용도 미지정이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받는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중에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세분되잖아요. 근데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이 보생계 나눠져야 되는데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대. 그럴 때 그 관리지역은 어떻게 행위제한을 받아야 돼요?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받는데 무슨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받아야 돼요? 가장 규제가 강한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줘야 한다. 그래서 미지정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관리지역,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지역. 그래서 미지정, 미세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그러면 2번이 틀렸나요? 2번이 틀렸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뭐 조심하라고 했어요?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관리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뭘로 바뀐다고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반드시 관리지역에서 이 단어가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관리지역의 특례다. 있죠?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이 매립 목적이 해당 매립구역 이웃하고는 용도지역과 내용과 다르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가 육지가 됐는데 매립이 됐는데 이웃다운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 특례 인정해요, 안 해요? 특례 인정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라고 지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경우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거나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매립 목적이 같으면 어떻게 하고? 같으면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을 보고 다르다거나 걸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것도 기억을 딱 하셔야죠. 그 다음에 5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특례죠. 다른 법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되는 것.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하겠습니다라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그 지역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 잘 체크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죠. 자, 맞추셨어요? 자, 점점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자, 답은 2번이 답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용도적 용적률입니다. 이제 컴퓨터 용적률 다 외우셨어요? 안 외우셨어요? 아직도 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외우셔요, 정말. 이제 외우셔야 돼. 자, 예,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가슴 아프잖아요. 자, 용적률 최대 한도를 나타낸 것이다. 틀린 것은. 특히 준주거적, 준공업적 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준주거적 이 용적률 500 맞습니까? 그죠? 주거적의 최대치가 500인데 그게 준주거적이잖아요. 준주거적은 500 맞습니다. 그러면 공업적의 용적률 최대치는 얼마예요? 400이죠. 그 공업적의 최대 공업적이 어디예요? 준공업적 400입니다. 근데 이거 잘 바꿔서 물어보니까 조심하시고 당연히 준주거적이 500, 준공업적 400. 자연녹지적 용적률 얼마예요? 자연녹지적은 100이죠. 보전녹지 80, 그리고 자연녹지 100, 생산녹지 100. 이렇게 예,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용적률이 100, 그리고 보존녹지만 80.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2종 일반 주거적. 자, 우리 주거적은 전일준 나눴잖아요. 전용 주거적. 전용 주거적은 1종은 얼마예요? 1종은 1종 전용 주거적은 1종이니까 100이잖아요. 최대칭.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어요? 플러스 50씩 증가하라고 그랬죠? 100, 150, 2종. 우리 일반 주거적은 1종 일반 주거적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이니까 3종이니까 300. 그래서 플러스 50씩 증가하시고 준주거적은 50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종은 250 맞죠? 자, 여기도 맞고. 그다음 유통상업적. 상업적은 어떻게 정리했어요? 중일육은 그랬죠? 중심상업적이 얼마예요? 1500. 거기서 마이너스 200씩 감소. 1500, 1300, 1100, 900. 중일육군. 그러면 유통상업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1100이죠. 중일육은. 중일육은. 예,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예, 5번이 답이다. 예, 건폐율 용적률 정리하시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46번.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어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구 종류는 몇 개 있습니까? 용도 지구 종류? 용도 지구 종류는 9개 있죠. 자, 9개 있는데 그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되는 용도 지구는 몇 개 있어요? 9개 중에 관리계획으로 세분되는 용도 지구 몇 개 있습니까? 세분. 경, 방, 보, 취, 계. 경방보치계. 그죠? 그리고 관리계획으로 세분되지 않는 거 4개. 세분되지 않는 거. 방고복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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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용도지구는 총 9개. 경방보치계, 방고복특.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편합니다. 경방보치계, 방고복특. 자, 경이 뭐예요? 경이. 경관지구.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근데 어떻게 세분해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그죠? 그리고 이 방이 뭐예요? 이게 방. 방이 2개인데. 예. 이 방화지구예요? 방제지구예요? 방제지구. 재해를 예방하기 필요한 지구죠. 방제지구도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보호지구는 뭐예요? 보가. 문화재 중요시설물 생태계. 그래서 무엇을 보호 보존하냐에 따라서 역중생. 중학생이 역으로 갔다, 그죠?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생태계. 그리고 칠학지구. 칠학지구는 어떻게 나눴어요? 자집,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그중에 개발제한구역의 칠학은 어디예요? 자연칠학지구에 집단칠학지구에 집단칠학지구. 그래서 계집 그랬죠? 자집, 계집.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 이 개발진흥지구는 이 무엇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주상관, 복특. 주상관, 복특. 그죠? 주상관, 복특.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부분들 경방보치계 기억하시고. 여기는 방은 뭐예요? 방은 방화지구. 화재 예방. 그리고
고도지구. 자, 고도지구는 높이 제한이죠. 근데 고도지구 세분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요거 예전에는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있었는데 지금은 최고 높이만 규제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는 세분되지 않죠. 그 다음에 복은 뭐예요?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특정한 지역 위에서 지정되죠. 자, 그리고 특은 뭐예요?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용도 제한.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을 보니까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로 세분화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고도지구는 세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고도지구 세분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특화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는 여기 있잖아요. 경관 나왔네. 경관 나오면 이제 특화경관지구는 뭐 나와야 돼요? 특이니까. 특끼리 통한다. 예. 특별한 경관 나와야죠. 특별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특화경관지구. 맞죠?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조례로. 여기 포인트는 조례예요. 조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조례로. 이건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세분했잖아요. 경방부 측에는. 그런데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용도지구도 있어요, 없어요? 필요하면 조례로.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건 뭐 있어요? 우리는 누구는 특별하다 그랬는데 경중에는 특별하다. 그죠?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것은 경중에는 특별하다. 경이 뭐예요? 경관지구. 경관지구. 이 경관지구는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도 있지만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 놈은 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도 있고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이 뭐예요? 중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설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항만, 공항, 공용, 교정시설. 그죠? 이것들을 퉁쳐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고 하잖아요. 필요하면 조례로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막 이렇게 세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특은 뭐예요? 특은 요거. 특정용도 제한지구. 주거교육, 청소년 보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목적이 3개 있으니까 이건 조례로 세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세분이 가능한 것 경중에는 특별하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물어본 게 뭡니까? 우리가 용도지구 여기 9개가 있잖아요. 9개. 그죠? 9개 있는데 이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신설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는 법정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는데 기준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는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없습니다.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만 신설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하는데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건 안 되고 강화만 가능하다.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건축 제한 받느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건축 제한 안 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인 뭐 공원이나 광장이나 청사나 이런 것들은 지역지구에 건축 제한 안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자주 나왔던 질문들이니까 체크하시고.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맞추셨습니까? 예, 그래요. 점점 이제 소리가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47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은 충족된 걸로 본다. 자, 1번 시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저 의무적 지정 물었잖아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어디가 해제되는데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고요. 시가 조정구역이 해제되거나 공원이 해제되는데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의무적 지정이니까 30만. 그래서 시가조 해제되고 공원이 해제될 때.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거 뭐 조심하라고 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데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어디가 해제될 때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의무사항이라고요? 시가 조정 해제, 공원 해제가 30만 이상일 때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기는 의무를 물었죠. 그 다음에 2번은 관광 특구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관광 특구는 뭐 하는 지역이에요? 개발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이렇게 개발이 되는 지역에 어디?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자, 우리 인천시 전부는 아니고 인천시의 관광 특구 지역이다 그러면 그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임의적이죠. 개발이 실시된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개발이 되는 지역 중에 이런 지역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 지정과 임의적 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 물어본 겁니까? 제가 시료 물어본 거죠? 우리 시료가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역 시료가 있고 계획 시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계획 시료입니까? 구역 시료입니까? 주민이 제안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됐잖아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됐으면 지구 단위 계획대로 개발 행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지구 단위 계획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다음날 효력을 잃는데요. 자, 효력을 상실한다. 몇 년이에요? 계획 시료는 5년이죠. 여기는 5년이지 3년 아니에요. 5년 내 목적에 착수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은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죠. 근데 구역 시료는 몇 년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는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몇 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날 구역은 지정 효력 상실합니까? 구역 시료는 3년, 그리고 계획 시료는 몇 년이라고요? 5년. 시료는 무조건 다음날, 그래서 3년하고 5년 기억하시고 시료는 다음날.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시료되는 것은 주민이 제안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는 것도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하시죠. 그럼 여기는 답은 틀린 것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물어본 것이죠? 도시적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요건을 물어본 거죠. 도시적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위치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일명 135 작전.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느 지역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계획관리지역 위에. 계획관리지역. 만약에 여기에 생산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생산관리지역은 안 됩니다. 주거개발은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과 특정개발은 계획관리지역에만 위치해야 돼요. 그리고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어느 지역에 위치하면 돼요? 산업유통은 계획관리지역에 있거나 생산관리지역에 있거나 농림지역에 있거나, 그죠? 그리고 관광휴양은 어디에 있으면 그냥 도시적 외지역에 아무데나 있으면 되고,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나오면 항상 위치 요건을 따져요. 그래서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 나오면 맞습니다. 근데 다른 말 나오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그러니까 여기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포인트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항상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요거 여기에 다른 거 나오면 안 돼요. 위치 요건, 도시적 위개발진흥지구는 위치 요건을 반드시 체크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이런 지역에다가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했어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대로 우리는 개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해당 도시적 위지역의 해당 용도적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건축 기준 완화해 주죠. 해당 용도적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얼마예요? 150%. 그리고 용적률은 얼마예요? 200% 이내에서 완화한다. 이건 도시가 아닌 지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건축 기준 완화, 건폐율, 용적률 바뀌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렇게 완화되더라. 체크를 딱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예, 여기는 3번 틀렸고 계획시료, 예, 구역시료 이런 분들 체크하시고 나머지 신문들 다 이해하면 되겠고. 예,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에 관한 네,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왔어요. 자, 1번은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시설 사업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자, 시행자에게 수용권 인정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시설 사업에 있어서 시행자는 공공사업자든 민간사업자든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 인정하죠.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수용 나올 때 항상 조심할 건 뭐 조심하셔야 돼?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맞지만 무슨 단어가 나오면 수용 나오면 안 돼요? 인접이란 단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인접지에 대해서 그래서 인접된 토지 등 나오면 그때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을 인정하지만 인접지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접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일시 사용 나오고 인접이란 단어 없으면 수용 나오면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2번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관계 시정구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원래 이 사업 시행은 우리 이제 공적개발이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니까 관할구에게 상의하죠. 하지만 도지사도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국장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지사는 어떨 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다 또는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의 의견 들어서 관계되어 있는 시정구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장은 어떻게? 여기가 만약에 국장이다 그러면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필요하면 관계된 시정구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됐을 때,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시설 사업, 시정구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지사니까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자, 맞는 문장이죠. 예, 그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우리 학원 앞이 3m 도로인데 아침 저녁 출퇴근에 막혀서 자, 우리 인천시가 여기를 20m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했어요. 20m 도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실효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했는데 몇 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예, 이 시설 결정은 없었던 걸로 합니까? 2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미 사업 시에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저 시설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실효. 먼저 실효가 20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은 뭘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실시계획 그죠? 자, 실시계획이 있으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실시계획만 작성하고 사업이 시행되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도 실시계획만 있으면 요 실효 규정이 적용돼요, 적용이 안 돼. 실효 규정이 적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이 실효 시점이 다가오니까 이게 실효되고 다시 위반하고 결정하려면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 실효 시점에서 실시계획을 이렇게 작성해 버리더라는 이야기. 작성하고 그냥 방치해 버리더라는 이야기. 그러면 실효가 적용이 안 되고 계속 가버리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실시계획이 폐지되는 규정을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문제는 실시계획 폐지가 실시계획이 작성되고 뭐 5년 내 재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실시계획 폐지되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논점은 이 실시계획 폐지가 20년 전에 폐지된 경우와 그리고 실시계획 폐지가 여기서 실시계획 작성했는데 5년 내 재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실시계획이 다음 날 폐지되는데 그런 경우는 2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는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실시계획 폐지가 20년 전에 폐지가 됐다면 실효 기산점은 종전처럼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실효가 적용되고 실시계획 폐지가 20년 이후에 됐다. 그러면 실효 적용은 언제? 이 폐지된 날부터 바로 실효가 적용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규정은 지금
시시객 폐지가 20년 전에 됐다는 이야기에 20년 이후에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20년 이후에 됐다고 좀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면 실효기상은 언제 된다고요? 시시객이 폐지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폐지된 날부터 바로 실효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음 날 시시객이 폐지됐을 때는 그 시설 결정은 시시객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이때는 바로 그날부터 바로 적용해요. 다음 날. 자, 그런데 이 폐지가 20년 전에 폐지됐다. 그러면 그때는 종전처럼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실효가 적용된다. 이때 폐지되면 이때 실효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고, 이후에 폐지되면 이 폐지된 날부터 실효가 그대로 적용돼요. 여기서 다음 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음 날이 틀렸어요. 20년 이후에 시식이 폐지됐으니까 답은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행자가 여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갑돌이도 있고 을돌이도 있고 그런데 사업을 내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서류를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 구소가 파악이 안 돼서 송달이 어렵대.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시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되는 공시 송달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공시 송달도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뭡니까?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죠. 자, 이 시설이 결정된 부지안에 지금 도로 놓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부지안에 국유지 공유지가 있대. 즉 국가 지자체 토지가 있대. 그러면 이 국유지 공유지는 무슨 목적으로만 매각하고 양도하라고요? 당의 사업 목적으로만 매각하고 양도해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그러죠. 시설이 결정된 부지안에 국유지 공유지는 당의 사업 목적으로만 매각하고 양도해라. 근데 만약에 이걸 다른 목적으로 팔아버렸죠. 갑한테 팔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시설 부지안에 국유지 공유지를. 자, 그러면 그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처분 제한 규정 위반하면 무효다. 그 거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나는 지원 조치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공유지 처분 제한. 답은 여기는 3번이 틀렸죠? 예, 3번이 틀렸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9번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 우리들의 행위죠.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행위 하려고 합니다. 개발행위, 토건을 족부나 횡을 받는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분할, 적치 이런 행위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허가받은 개발행위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는 이런 허가받았는데 사업기간 연장할 거예요. 연장할 때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연장합니다라고 통지하면 됩니까?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경미하지 않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게 경미죠. 연장할 때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여기가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그러면 통지만 하면 돼. 그렇지만 연장은 경미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장이다. 그러니까 1번 질문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토속 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마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구세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맞나요? 자, 우리 허가 대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 허가 받을 대상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6개. 6개가 뭐라고요?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분할, 적치, 1월 이상 쌓아두는 거. 자, 그러면 이 6가지 행위 허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개발 행위를 마쳤으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죠. 자, 준공검사 허가권자한테 준공검사 받아요. 준공검사 받는 대상은 몇 개요? 4개. 무엇은 마치면 준공검사 받아야 돼? 무엇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에 물리적 힘이 가해졌으니까. 근데 토석 채취는 토석 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마쳤으면 끝났으면 준공검사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토석 채취는 받는 거예요. 준공검사 받는 거예요. 준공검사 받는다. 그러면 준공검사 안 받아도 되는 거 2가지 뭐 있어요? 분할과 물건을 쌓아둔 행위, 적치. 이 적치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나머지 4개는 준공검사 받고 분할과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받을 대상, 준공검사 안 받는 것 구분하세요. 또 적치하고 또
토속 채취하고 헷갈리면 안 돼. 적치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고 이거는 토속을 흙물에 자갈 등을 채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맞나요? 맞죠. 그 다음 3번은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 기준을 강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 한번 풀었어요. 자, 우리 개발행 허가 기준이 있는데 개발행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무슨 지역? 유보용도적. 유보용도적이 어떤 용도적을 유보용도적이라고 그래요?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 여기 이제 여기가 자연녹지적인 계획관리적이 나와도 맞고 자연녹지적이 나와도 맞고 생산관리적 요 세 개 지역을 우리는 개발행위 기준 적용할 때 이 세 개 지역을 유보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계획관리적이 나와도 맞고 자연녹지적이 나와도 맞고 생산관리적이 나와도 맞다. 그런데 여기다 뭐 자연환경 보전적이 나온다든지 뭐 보전녹지적이 나온다든지 생산녹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발 기준 심의 통해서 강화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잡종지인 토지를 전인 토지로 지목 변경을 수반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다. 자, 우리 형질 변경 허가 사항이지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잡종지를 지금 경작을 위해서 지목 변경해서 전으로 바꿀 거대.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입니다.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러면 안 돼요. 허가 없이 가능. 허가 받아. 그런데 어떤 경우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 전이나 답은 다 농경작 지목이잖아요. 이건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잡종지를 전으로 변경한다. 그런 것은 지목 변경을 경작을 위한 경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셔야겠죠. 허가 없이 이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죠.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소. 개발 행위를 한 자가 공공시설 설치했대. 그러면 그 새로운 공공시설은 누가 가져? 이건 묻지 마죠. 새로운 공공시설은 누가 갖는다?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그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무조건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으로 가져. 그러면 종래 공공시설은 누가 가져가요? 개발행위를 해준 자가 가져가겠죠. 근데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면 금액 상관없이 각각 무상기소. 그리고 개발행위를 해준 자가 공공시설 지어준 개발행위를 해준 자가 행정청이 아니면 종래 공공시설은 이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종래 공공시설을 무상기소해라. 그리고 새로운 공공시설은 무조건 따지지 말고 관리청한테 줘라. 여기는 지금 새로운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때는 무상으로 기속된다. 이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4번이에요. 4번. 맞추셨어요? 자, 그래요. 너무 다 알고 있는데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심심한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요? 좀 스피드 한번 내볼까요? 아, 그래요? 자신감 쩌는데?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틀린 것은 우리 법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 4개가 있어요. 그 시험에 그것도 2번이나 출제했습니다. 그거 물어본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지역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자한이 완화되고 해제되는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됩니까? 그죠? 행위자한이 완화되고 해제. 강화 나오면 안 돼요. 법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자한이 완화되고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 압력이 생기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의무적 지정이죠. 자, 2번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서 행위자한이 완화되는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되죠. 행위자한 완화입니다. 강화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행위자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째.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했대. 이런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개발행 건수 또 뭐 나오면
인구 증가율 나오면, 예, 인구 증가율, 여기도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동일 시군 지역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4개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죠.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이런 지역은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니 5번은 뭡니까? 어제 공부하고 왔는데 이거 난 봤는데. 예, 보셨죠? 물론 보셨어. 그런데 여기서 안 봤죠. 어디서 봤어요? 그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지. 예. 향후 2년 이내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학교 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는 거하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기준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는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5번이다. 이 4개 꼭 기억하시고 자, 기반시설 부담 구역 의무적 지정. 자,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또 여기 포인트는 뭐예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삐리리 지역에 예, 난개발 방지구역에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삐리리 무슨 지역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야 하네. 그것만 기억하세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이거 그거 알고 있었으면 문제 풀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개발수요가 많아서 무지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것. 자, 무지산 개발이 진행되는 무슨 지역? 농림지역은 난개발 방지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도 시가화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도 도시가 아닌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난개발 방지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디귿번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어디? 중공업적 그리고 일반 주거적 상업적 어디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안 된다고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예,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주상공이 아닌 무슨 지역이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지역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여기는 맞아요. 여기 행위자한이 완화되는 지역 맞아. 근데 여기는 2종, 자, 중공업적 나오면 안 되고 여기도 주거적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난개발 방지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걸린 상업적이 틀렸죠. 그래서 주거 상업공업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이죠. 네, 답은 1번이죠. 기억니은. 예. 기억니은. 답은 1번. 자. 근데 여기서 2번 했다가 틀리면 또 큰일 나지. 자, 그다음에 52번. 자, 보시면 다음 법령은 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청구에 관한 법조문이다. 틀린 것은 요즘 트렌드가 또 이렇게 법조문 그대로 옮겨놓고 찾아라. 이게 또 우리 공법의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법조만 딱 해놓고 여기서 찾아라. 이런 유형.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기억본 다 읽기 힘들죠. 자, 포인트 들어갑니다. 예, 시설이 결정됐는데 몇 년 이내,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누가 지목이 대인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 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물었어요.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10년 이내다.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죠.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토지자가 원하거나 그러면 채권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 이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매수가격 매수절차. 예, 매수가격 매수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공치법. 여기 있는 법을 줄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줄여서 공치법이라고 그러죠. 공치법을 준용한다. 매수가격 매수절차는 공치법 준용한다. 그 다음에 또 1번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일정한 발행했잖아요. 이 시설채권 그죠?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이요? 국채법 아니고 지방재정법. 자,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에서 법 2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매수가격 매수 절차는 공치법.
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는 공지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이것도 국채법 끌면 안 되고 두 개 법 기억하셔야 돼. 예, 기억하시고. 예, 그러면 여기 1번 틀렸네요. 네,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또 미인번은 매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매수 청구하면 매수 여부 결정은 몇 개월? 6개월. 매수 결정했습니다. 매수 기한은 몇 년? 2년. 그래서 매수하였는데 결정했으니까 매수 기한은 2년이죠. 6개월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는 답은 몇 번이 답이라고요? 4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맞추셨어요? 자, 그래 보시고. 자, 53번은 실은 이것도 2회 때 한번 그냥 냈어요. 냈는데 여기도 법조항 그대로 가지고 한번 여기 지금 개발계획의 내용이거든요. 자, 개발계획 내용이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문제 유형이 나오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요? 그거 풀면 그 생각하면 풀었어요? 네, 그래요. 자, 순 어디 있어요? 순, 또 임, 그리고 또 비, 그리고 세. 순이마 비센다, 순이마 비센다. 순이마 비센다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할 수 있어요. 순이마 비센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순이마 비센다는 구역 지정.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54번. 예,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시 면적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자, 우리 개발법에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가 있죠. 개발구역 지정 규모. 원칙은 예, 규모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난개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도시적과 도시적 외의 지역은 나눠지죠. 자, 도시적에서는 어디에서 개발구역 지정해요? 어디에서? 주거적에 지정할 수 있나요? 상업적에 지정할 수 있나요? 당연히 주거, 상업, 공업적은 당연히 되죠. 그러면 공업적에도 지정할 수 있나요? 공업적에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주거적, 상업적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얼마 이상이 돼야 돼? 도시개발의 최소 기준이 1만이죠.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공업적은 얼마예요? 3만 제곱미터 이상. 공부가 많이 되셨네. 자, 그러면 녹지적입니다. 녹지적은 모든 녹지적 다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나요? 녹지적은 조심하셔야죠. 이 자연 녹지는 당연히 될 것이고, 자연 녹지는 그리고 생산 녹지 됩니까? 생산 녹지 되는데 조건 붙죠. 전체 면적 중에 30% 이하인 경우에 하나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할 때 규모는 얼마예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어디는 개발구역 지정이 안 돼요. 보전 녹지적은 개발구역 지정이 안 됩니다. 보전 녹지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도시적 외의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1만 3만인데 도시는 개발구역 규모가 1만 3만이잖아요. 그런데 도시적 외의 지역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규모는 얼마야 돼요? 도시적 외의 지역은 도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개발구역 규모는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30만. 단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용지 확보가 되고 뭐 도로 조금 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그러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도 된다. 그래서 도시가 안적은 개발 규모가 30만 10만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거예요. 그럴 때는 규모는 얼마 이상이 돼야 돼? 도시적 외의지역이잖아요. 도시적 외의지역이니까 개발구역 규모는 얼마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 있었죠. 여기에 칠학지구가 이렇게 딱 지정돼 있으면 칠학지구는 30만 이상이어야 됩니까? 칠학지구는 규모 제한 없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또 여기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 있으면 이때도 30만이 아니어도 규모 이런 지역은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받지 않고요. 칠학지구 계획. 그리고 또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 도시적 외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지역은 규모 제한 안 받죠.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요? 막 이야기하고 싶어 죽겠었죠? 예. 치개지, 치하지. 치하면 개돼지. 그죠? 규모 제한. 그리고 또
이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하 지정한 지역, 관중과 협의하 지역. 이런 지역은 규모 제한 안 받잖아요. 단 어디 빼고 자연환경 보전 빼고. 그래서 여기 같은 거. 자, 여기는 치하면 개돼지. 요거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치개지. 그리고 관중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빼고 이런 지역은 규모 제한 없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규모 제한 없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은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얼마 해야 돼? 여기는 자연녹지는 얼마예요? 자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잖아요. 자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자연녹지는. 그럼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답은 5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런 규모에 관련된 사항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좀 쉬었다 하자.